이 정관 수술을 하면 뭐 정력이나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. 이게 정말 맞냐?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. 과연 이 관련이 있을까요? 그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설인데 저희가 이제 정관 수술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많이들 질문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자 부작용은 임신이죠. 많은 분들이 자르고 묶고 지지고 했는데 왜 정자가 나오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정자는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머리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 몸이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정관 수술했을 때 그 고환 내나 정관 내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가야 되는데 막아놨으니까 그쪽에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뚫리면서 정자가 이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꼭 정관 수술 후에 한 30번 정도 사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3개월 이후 저희가 3개월 이후라고 하는 거는 정자의 수명이 한 100일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되면 애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 정도 돼서 오셔서 정액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해서 정자가 안 나온다는 건 확인 받아야 됩니다. 사실은 정관 수술이 잘 돼도 정낭이랑 전립선에도 정자가 일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한 100일 정도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수술이 잘 돼도 그 중간에 피임을 안 하게 되면 임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와서 보면 정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이거 내 얘기야 맞아 뭐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꼭 정관 수술 후에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병원 통계를 냈는데 실제로 50%가 안 되세요. 어떤 게? 정관 수술하시고 정액 검사로 오신 분이 50%가 안 되더라고요. 저희도 통계 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는 이미 뭐 1년, 2년 되신 분까지 다 포함돼서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안 오시겠죠. 사실 중간에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오셨을 텐데 그래서 수술 확률은 사실 99%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데 그 1%가 누가 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 99%대 1% 하면 1%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가끔가다 연락이 옵니다. 실제로 임신했다고.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꼭 정액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.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. 어렵나? 네,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교과서 상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20회 이상이나 뭐 3개월 정도 지나고 정액 검사를 했을 때 이제 80% 이상의 환자에서 무정자증이 관찰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런 정관 수술 받으신 분의 1.4% 정도에서는 계속적인 그런 정자가 관찰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꼭 정액 검사가 중요하고 이제 수술 후에 첫 정액 검사를 하셨을 때 뭐 움직이는 정자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죽어 있는 정자지만 뭐 정액 1cc당 뭐 10만 개 이상의 죽어 있는 정자가 보일 땐 추후에 다시 정액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뭐 수술하고 충분히 사정하셨는데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정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땐 이제 재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정액 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뭐 이런 정액 검사 말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을까요? 일단 그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뭐 구멍도 뚫고 묻기도 하고 지지고 하기 때문에 출혈의 가능성이나 뭐 감염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통증이라는 것도 일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가 필요하고요. 대부분 환자분한테 한 일주일 정도는 뭐든지 조심하시라고 그래요. 보통은 이제 어딜 꼬매거나 그러면 이제 붕대를 감는데 거기는 위치상 어떻게 붕대를 감기가 사실 저희가 압박을 한다고 해도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막 뛰어다니거나 이렇게 어떤 그 충격을 줄 만한 일이 있으면 고환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고환 위쪽에 있는 게 정관이기 때문에 거의 출혈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통 일주일 정도 예방적 차원의 항생제를 쓰거든요. 물론 항생제가 요즘 많이 좋아져서 감염의 얘기는 없는데 거기다 술 드시고 뭐 물을 막 대시고 그러면 사실 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피하셔야 되고요. 요즘에 또 좋은 거는 아까 이제 무도정관 수술은 봉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부위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느 정도 딱지가 생기거나 뭐가 덮어지기 전까지는 물이 닿으면 역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즘 좋은 소식은 이제 사람 몸에 쓸 수 있는 순간 접착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
예전에는 뭐 큰 수술할 때나 쓰는 걸로 생각했는데 뭐 적은 양이지만 거기서 쓰면 일단은 수술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샤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하시면 원장님들한테 그걸 말을 하면 아마도 해주실 거예요. 그럼 훨씬 더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출혈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음낭 자체는 좀 다른 조직하고는 다르게 출혈이 생기면 정말 한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제 출혈이 생기면 크게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한 하루 이틀은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간혹 이제 뭔가 술을 많이 먹거나 피곤하거나 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 고환이 자꾸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럼 혹시 이런 정관 수술하고 수술 후에 고환 통증하고 관련이 있을까요?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, 사실은. 근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아파서 오시는 분을 초음파를 해보면 고환보다는 부고환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부고환을 보면 이제 무엇인가 꽉 차서 늘어났다는 느낌 드는 이제 초음파 소견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막혀 있는 상태에서 고환에서 정자를 만들고 그게 아마 부어 있는 상태에서 몸에 그 면역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염증 반응이 약간씩 뭐든지 이제 흘릴 건 흘러야 되는데 고여 있으면 썩듯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통증이 있는데 대부분은 약물 치료 한 일주일 정도 하시면 대부분 가라앉긴 하는데 그게 어떤 분들은 반복적으로 생기시는 분이 있어서 좀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부관을 떼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약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문헌상에서도 이제 언급이 많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예측 못하는 사실 부작용이죠, 사실은. 어쩔 수 없는. 그래서 그거는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의사나 환자나 사실은 할 건 없거든요. 네, 할 건 없어서 그게 좀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뭐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질문하시는 건데요. 이 정관 수술을 하면 뭐 정력이나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. 이게 정말 맞냐?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. 과연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? 그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설인데 실제로 이제 비뇨기과 학회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정관 수술을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볼 때는 남성 호르몬이 더 증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립선암을 더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논문을 쓰는 바람에 한동안 이제 비뇨기과 내에서 그 통계 내느라고 이제 시끄러웠는데 결국 그 논문에서 본 거 뭐 전립선암은 그거는 이제 헛맹랑한 그 가설을 몇 개 뛰어넘어서 한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서 나타난 정확한 진실은 그거예요. 정관 수술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증가해요, 통계적으로.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사실은 뭐 성욕도 더 증가하는 데 있고 발기력도 더 좋아지는 거 돼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정관 수술 후에 사실은 성욕도 증가하고 발기력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통념상 소변빨이나 정력이나 그다음에 임신을 시키는 능력을 다 동일시하거든요. 소변빨이 좋으면 와, 저 친구 정력이 세겠다 그러는데 소변빨하고 정력하고 일도 상관이 없고요. 요즘 뭐 무슨 연예인이 70대가 넘었는데 뭐 어떻게 아기를 가지게 했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고 하는데 비뇨기과 의사가 보면 그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. 그 정도 나이에 호르몬이 적당히 있고 정자 상태 괜찮으면 사실 뭐 많은 정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. 한 마리만 사실 똘똘하면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 뭐 호르몬이 떨어지면 모를까 실제로 정관 수술하게 되면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성욕이 떨어지거나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뭐 속된 말로 뭐 정력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폐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일단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하고 싶다는 욕망을 떨어뜨리는 뭐 그런 심리적인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화병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볼 때 정관 수술하면 발기력이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지고 뭐 소변빨도 약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그 통계 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마도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관 수술 후에 정액량이 너무 줄었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
그거는 관련이 있을까요? 줄긴 줄어요. 5에서 10%. 실제로 정액을 보면은 이제 많은 부분은 정낭이라는 곳하고 전립선에서 대부분 나오고요. 고환이나 부고환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한 5에서 10%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정액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cc, 20cc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뭐 적을 땐 2, 3cc 나오고 많을 때는 5cc 나오고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10%가 준다고 해도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. 그런데 줄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. 그 이유는 간단해요. 이제 저희가 정액 검사할 때는 오셔서 이제 정액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리고 집에서도 막 자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실은 평소에 안 하죠. 그 전에 안 했던 건데 뭐 정액 검사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죠 하는데 젊었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 비교해보면 당연히 정액량이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.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. 근데 최근에 안 해봤으니까 젊었을 때 기억하고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를 비교하니까 정액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줄긴 줄지만 그 육안으로나 느낌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. 또 실제로 성적인 흥분이 많이 됐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정액량의 차이가 실제로도 많거든요. 본인이 실제로 관계할 때는 뭐 4cc, 5cc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검사로 하면 2cc 넘는 분이 많지 않아요. 다 적게 나와요. 1.5cc. 심지어는 검사가 나갈 수도 없을 분량을 줘서 이거를 더 뽑을 수도 없고 막 이런 당황스러울 일도 있는데 그게 검사실에서 그런 거고요. 실제로 흥분을 충분히 하면 사실은 그 차이는 육안으로 거의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엔 이렇게 정관 수술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들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. 그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저희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실제 궁금하실 뭐 정관 수술 실제 영상을 준비할 수 있으면 저희 이민정 원장님 수술 영상을 한번 녹화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